이슈토크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시정 철학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시민행복소통본부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올해 주요 계획과 함께 부산시 시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소통 방안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시민행복소통본부 변선자 소통기획 담당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시민과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우선 자세한 이야기 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란 어떤 곳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먼저 부산시정과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 소개에 앞서서 아나운서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복지 문제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문화적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주거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산 시민의 바람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본부는 시정 홍보 전략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소통기획 담당관, 언론 매체를 활용해 시정과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공보 담당관, 또 캠페인 추진 시민공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뉴미디어 담당관 등 3개 부서 8개 팀이 각 분야에서 시민과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산영어방송재단, 시청사 내 미래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업무가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민과의 소통이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 BRT 공론화 시민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론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 구간을 지날 때마다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BRT 정말 편리하다고 지지와 협조를 보내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 시대입니다.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고 때로는 시민 개개인이 여론의 형성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 알리고 부득이 설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어떤 시책이나 정책들을 알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잔인한 한 해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과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부산시 전체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의 수건사업과 관련한 정책들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여론의 추이나 정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네. 우리 본부 현황과 연관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치밀한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대내외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총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또 우리시 자체 매체인
다이내믹 부산 발광과 무료 배포를 통해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언론 대응만 355회, 코로나19 1일 3회 배포,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독려를 위한 호소문, 입장문 등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달했습니다. 네. 덕분에 확산을 늦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주요 정책, 기자회견, 기획보도 자료 작성 등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시적절한 시정 홍보도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 공감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이고요. 블로그 이용 수가 전년도 대비 93% 증가했고 SNS 팔로워 수도 32% 늘었습니다. 네네. 특히 사투리로 진행하는 우리시 공시 유튜브 채널 부산 뉴스는 여러 차례 전국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죠. 네, 뉴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소통을 진행했다라는 말씀 끝에 해주셨는데 네.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홍보팀을 개설한다든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시만의 이런 특화된 홍보 전략이라든지 시민들과 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 부산시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시민행복소통본부라는 시정홍보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광역지자체는 대부분 대변인이나 소통부서를 운영하지만 우리 시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네네. 앞서 지난해 소통, 공감,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정성을 담아 시민들께 알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세세한 상황까지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고요. 부산 사람 무뚝뚝하고 투박하다고들 하시는데 그게 또 매력이고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의 매력을 살린 콘텐츠들이 실제 인기도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가 필수 시대인 만큼 다양한 소통 장구를 마련하여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기 위한 방법들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의 주요 기조 중 하나는 소통과 공감, 협치입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청원, 시민 제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네. 정책 제안부터 불편 민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게재되고 있고요. 정책이 시행되면 SNS 실시간 동향 분석, 시정 만족도 조사 등의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등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는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말숙이와 랜선 여행인 부산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대상을 차지했는데 말숙 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요. 네. 대상 수상 후 언론사 인터뷰 요청 등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입상자들이 참여하는 영상 제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시정을 위한 주요 소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올해 우리 본부는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열린 부산시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소통 전략 수립, 공정보도 실현, 미디어 전략 다각화 등 3개 전략과 9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네. 먼저 부산시 현황과 관련 이슈의 체계적인 여론 분석이 확대되고 홍보대사, 부산 미래도서관을 이용한 시민 공감도와 신뢰도를 올려나갈 예정이며 특히 시정의 과거와 오늘, 미래 비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미래도서관을 VR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네. 올해 우리 부산은 가덕 신공항 특별법,
북항 재개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신청 등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 1회 이상 브리핑을 실시하고 시민 공감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 브리핑을 통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대표 매체인 다이내믹 부산은 월 1회 32면 발행해서 올해에는 월 2회로 확대 지면도 40면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이북 서비스, SNS 퍼가기 등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특히 많이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 시민행복소통본부가 많이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시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를 더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면 소통이 좀 강조되고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한 이런 매체를 활용한 전략은 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홍보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SNS 활용 등 비대면으로 소통이 용이하는 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코로나19와 코로나19 극복과 종시 자연재해 기상 특보를 위한 SNS 재난 상황실 운영이 될 겁니다. 네네. 비상 상황에 맞는 시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는 한편 시민 제보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네. 또한 16개 국군 SNS 활성화 지원 사업인 온 부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부산뉴스 비공식 채널은 정책 브랜딩, 도시 브랜딩을 통해 그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 정책을 홍보한다고 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네. 올해는 더 다양해진 채널을 통해 웹툰 같은 컨텐츠까지 제작할 예정이오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웹툰 같은 경우는 요즘 시민들에게 꼭 필수가 되는 네, 그런 요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부산시의 뭐 정책이나 시정을 홍보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네. 이해하기도 쉽고 시정이 좀 이만큼 다가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NS를 중심으로 사실 가짜 뉴스가 좀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대응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완벽하게 가짜인 뉴스도 있지만은 네. 교묘하게 여론을 호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본부는 언론 모니터실을 설치해 부산시 관련 보도를 촘촘하게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잘못 보도된 내용은 실국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보도 지원팀을 통해 반박, 해명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정 보도 요구와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도 병행하고 있고요. 가덕 신공항 추진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보도나 다른 지역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반박 자료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역시 부산시에서 펼친 캠페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부산 사투리, 좀을 활용한 좀 재치 있는 생활 수칙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좀 띄우자, 좀 씻자, 좀 쓰자, 좀 열자, 좀 네. 쉬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생활 수칙을 부산 사투리를 이용해서 좀 네. 위트 있게 표현을 네.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기억에 남기 쉬운 그런 캠페인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캠페인이 펼쳐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쓰자, 좀 띄우기 이런 캠페인 펼쳤습니다. 네. 짧고 강렬해서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었죠. 올해는 부산시 홍보 캐릭터를 활용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네네. 부산 갈매기를 형상화했는데 이름이 부기입니다. 북이요. 예, 네. 부산 갈매기에서 부와 기를 기의 땄군요. 엄지를 따왔고요. 네. 2월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이 네, 처음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BOOGI로 표기를 하고 영어 단어에 BOOGI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이 뜻은 강하고 빠른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리드미컬한 부산 갈매기 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자체가 홍보 캐릭터 개발을 요즘 하는 것이 추세이고요. 네. 우리시 역시 부산하면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 북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장고 끝에 론칭하게 된 만큼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하는 한편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 관광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북이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지만 점차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네, 부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언급이 됐는데 네. 이제 2월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볼 수 있게 맞습니다.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시마다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 역시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 브랜드 알리기는 어떤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캐릭터를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를 친근하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를 활용해 직접 홍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방송 권역이 넓은 해외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아리랑 TV, KBS 월드, CNN 같은 채널의 국제도시 문화관광 등 역동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PR 와이어를 통한 해외 신문, 방송, 잡지, 온라인 매체 등의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셨을 때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부산 영어재단 운영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좀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1월 18일자로 부산 영어방송재단 정기덕 이사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네. 수장이 바뀐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겠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 방송이라고 해서 영어 방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베트남어, 중국어 방송도 병행해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일본어 방송을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또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소통 창구로서 출신 국적과 우리 부산이 어우러지는 로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공개 방송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뉴 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온라인 전용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영어방송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우리 시정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부산 영어방송재단의 운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네.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참고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K방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3차 대유행이 길고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부산 시민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어느 시도보다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IMF 이래 제일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지난 2020년 부산 사회복지 모금회에는 목표액 기준 150%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부산은 그런 곳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조금 더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과 더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 시정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산의 100년을 설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